안녕하세요. 4월 20일 아침입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오늘 120번째 순서로 전 세계의 생방송되어 한국 불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1998년 조계종 사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오늘 120번째 순서인데, 실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연말까지 3년 동안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사진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원래 제대로 연재를 했으면 150회가 넘어갔을 터인데 2018년 여름부터 몇 달 동안은 아내가 마지막 병투병하고 떠나보내는 일, 또 그 다음해인 2019년 3월에는 어머님 돌아가시게 돼서, 또 11월에는 둘째 형님이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글을 써댈 수가 없어서 빠진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20회에 멈췄었습니다. 이게 계속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더 담아낼 이야기가, 사진을 찾아서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120회에서 멈춘 것이 저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된 대로 120회까지 오늘 1차 마무리하고 좀 쉬면서 여기에 담아내지 못했던 다른 역사적 사실들을 사진과 함께 찾아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마치고 나면 제가 그동안 써왔던 칼럼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또 다른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120회는 마무리하고 잠시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98년 조계종 사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1998년 가을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10월 14일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후보로 내세우는 추대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총무원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종정월화 스님이 총무원장 삼선 부당, 종도들은 제2의 정화불사라는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잡기 바란다는 교시를 발표하면서 곧 터질 것만 같은 화약 더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월주 스님 반대 세력은 월주 스님의 입후보가 삼선 중임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종정교시 봉대를 명분으로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연 뒤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였고, 그 뒤 종단의 여러 세력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와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폭력 사태가 국내외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특히 미국의 CNN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 상황을 중계하면서 한국 불교는 그 뒤 오랜 동안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설사 불자가 아니더라도 해외 교포들이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월주 스님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그 뒤로도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월주 스님을 반대하며 정화를 명분으로 총무원 청사를 장악한 이른바 정화개혁회의 쪽뿐 아니라 청사에서 밀려난 총무원과 중앙종에 여기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등이 나서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진심으로 종단과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각기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이합 집산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꼭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권력이 있는 곳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불행하게도 불교 집안 내부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의 법원과 정치 권력에 의존해온 지난 수십 년간의 악습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사태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는 1998년 12월 23일 결국 법원의 판결문을 앞세운 경찰력 투입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날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던 경찰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안에서 버티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세력을 끌어내기 위해 총무원 청사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당시 정화개혁회의가 내세운 명분이나 그들의 청사 점거 방식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청사 안에서 던진 돌팔매에 머리를 맞은 경험도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창피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사태 해결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1998년 12월 말에 끝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데에 조계종의 슬픔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지만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물러나라는 세력이 등장해 총무원 청사와 조계사 주변에 긴장이 감돌고 조직폭력배까지 사태에 끼어드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1999년 사태 때는 저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998년과 1999년 사태 뒤로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몽둥이를 들거나 돌팔매를 던지는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위안을 삼게 되지만 이런 정도에 안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어쨌든 그 파란만장했던 사연도 많았던 콘크리트 건물의 조계종 청사가 2000년 초반에 새 청사를 지으면서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권력이 그 영광과 오욕의 역사가 담겨있던 그 청사가 사라지면서 진짜 새로운 날이 왔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 이후로 25년째 다시는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고 하는 일은 최소한 없어졌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